사돈이 오잖아요. 사돈이. 그러니까 아니, 같은 집에 사돈이 어떻게 와요? 단지금 세 가족처럼 살 수도 있죠. 그래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바바박 해서 올려야 돼요. 저희가 이제 오늘 또 처음 네. 오셨는데 합이 너무 좋고 아, 예. 저희 또 핫한 이슈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가야죠. 우리 또 온가족 드루킹 뭐 단계 게시판. 사실 그 장희찬 평론가 표현대로 하면 이제 한가족 드루킹 사건. 네, 그죠. 어제 프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정면 반박이 들어왔는데 네. 우리 또 이 사안의 이제 네임들 장혜찬 전 최고. 아, 그럼요. 제가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짧게. 장 최고님, 예. 오늘 페이스북 올리신 거 봤는데 네. 어쨌든 그 한동훈 대표 전 장관이요. 한동훈 대표가 어제 정면 반박에 나서면서 네. 조금 묻히는 분위기란 말도 있어요. 지금 뭐 어떻게 저는 그렇게 보십니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면 반박이 아니라 그냥 정면 성질이고요. 정면 성질. 네, 그렇게 정치인이 기자들 앞에서 또 공개석상에서 성질을 낸다는 건 소위 말하는 멘탈 붕괴, 멘붕이 시작됐다는 징조이기 때문에 뭐 이게 워낙 정치권에 여러 이슈가 많고 이재명 대표 재판도 있고 또 다가오는 뭐 특검법 재의결도 있고 하지만 이게 숨고르기는 할 수 있어도 묻힐 이슈나 덮일 이슈는 아니다. 왜냐하면 너무 간단한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데 그 정치인을 국민과 당원들 또 동료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믿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슈가 저는 두고두고 한동훈 대표에게는 꼬리표이자 낙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페이스북에 법률 자문이 이거 어제 이제 네. 말씀하셨잖아요. 뭐 네. 도둑이 지 친구한테 수사 맡기는 거 아니냐고. 그렇죠. 예, 네. 저도 그래서 어제 법률 자문이 연락을 한번 해봤어요. 안 받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자문위원하고 통화가 됐는데 한 명. 네. 주진우 위원장만 받아요. 주진우 위원장이 네. 제 전화 안 받고 다른 그 관계자랑 통화를 했는데 물어보니까 법률 자문위에서는 그 단계 게시판을 이게 당원 실명 나오잖아요. 이거를 네. 볼 권한이 없어서 네. 당직자나 내지는 당의 기구랑 같이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법률 자문위 명의로 전수조사라고 했다면서 물타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이미 삭제된 게시글이잖아요. 그렇죠. 그 가족들이 쓴 글이 거의 다 삭제가 된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네. 의혹이 불거지고 나서. 그런데 뭘 어떻게 전수조사를 했다는 건지, 이 전수조사가 가능하면 이게 가족이 맞는지 아닌지를 훨씬 더 빨리 밝혀낼 수 있는 거고, 이 법률 자문위가 이걸 들여다볼 권한이 없으면 결국 주진우 의원이 개인 자격으로 한동훈 대표의 측근으로서 방어에 나선 건데, 그걸 당 공식 기구의 성명으로 내는 것은 너무나 정치적 금도를 어기는 좀 파렴치한 일이죠. 이게 당무감사위원회든 어디든 뭐 홍보국이든 당의 공식 조직하고 이거를 조사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다시. 그리고 아마도 당무감사를 하게 되면 이게 뭐 워낙 사안이 간단해서 당무감사위원장이나 위원이 누구냐가 중요하진 않겠지만 한동훈 대표가 워낙 다 자기 사람들로 도배를 해놨기 때문에 네네. 중립적인 성향의 의원들 한두 명 정도는 그 공식 기구에 꼭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밖에 계시니까 저희가 다음에 스튜디오로 한번 또 모시겠습니다. 네, 이 이슈는 절대 안 묻힙니다. 이 묻히길 바라는 건 잘 덮는 분들의 희망이고요. 아무리 덮으려 해도 딴 건 다 덮어도 진실을 안 덮입니다. 오늘 헬마우스 나오셨어요. 네, 장희찬 평론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멀리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것만 하나 여쭤보려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나 혹은 이제 친한계 쪽에서 잡고 있는 논리는 뭐 이제 팔동훈이 썼다고 하는 그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온 게시물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한동훈 대표의 가족들 이름으로 이제 올라온 게시물들 같은 경우는 법적인 문제 있는 게시물들이 없다. 뭐 이게 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갖고 오더라도 협조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논리 구조를 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당원 명부를 대조를 할 수가 없게 되니까 누가 썼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게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당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당무감사를 안 할 거니까. 그러면 열어볼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다른데요. 일단 당에서는 영장이 청구되어서 조사가 들어오면 협조하겠다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한동훈 대표 측근들은 이 사안으로는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가 안 될 것이다라는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뭐 명예훼손 같은 경우도 저희가 봤을 때는 매우 심각한 인신공격과 비난이 있지만 가족 명의에 대해서 고발인들이 집중적으로 경찰에 고발한 것은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명의도용 등의 혐의거든요. 그래서 뭐 저나 제 주변의 법조인들이 봤을 때는 실제 처벌 수위가 얼마인지는 차치하고 이걸 이제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업무방해 내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는 충분히 압수수색 영장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영장이 나오면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이 검찰 압수수색 영장 나온 거 막 막아설 때 법무부 장관 때 엄청 깐족거리면서 비판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본인이 이제 그렇게 해놓고 국민의힘에 압수수색 영장 나왔는데 이거를 방어하거나 협조를 안 한다는 것은 완전히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영장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이 싸움의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혐의의 초점이 지금 친한계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보다 이 가족 명의 같은 경우는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주 고발 사안이고 수사기관에서도 그 부분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실을 밝히시기를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최고님 말고 한 명 더 변호사 연결돼 있거든요. 원영섭 전 미디어 법률 단장인데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 단장. 이분이 예전에 드루킹 있죠. 아, 드루킹 사건. 드루킹 때 드루킹 면접한 변호사예요. 아. 그때 2018년 예. 김성태 원내대표 시절에 네네네네. 그 민주당 이제 잡혀갔잖아요. 김동훈 그렇죠, 씨. 그렇죠. 그분 해갖고 나중에 이제 진술을 얻어야 될 때 국민의힘에서 변호사를 한 명 보내요. 그때 접견을 갔던 변호사입니다. 아, 접견 변호사. 네, 아주 유명해요. 아, 예. 사장 남천동에 가면 아주 협조를 잘할 거예요. 네, 연결해보겠습니다. 예, 원영수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바쁘신데. 바로 들어갈게요. 예. 네, 저희 단계 게시판 문제 있잖아요. 네, 이거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어제 이제 정면 반박에 나섰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익명으로 대통령이나 당대표도 비판 못하냐. 이게 왕조시대냐.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익명으로 당대표나 대통령을 비판한 걸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아이디를 도용을 했느냐, 아니면 여러 사람의 아이디를 한 명이 받아가지고 내 아이디가 아닌 걸 제3자가 실제로 올렸느냐, 그 부분이거든요. 아, 그쵸. 네, 과거에 이제 드루킹 관련해가지고 판결이 있었을 때도 그 당시에, 아이디를 허락해가지고, 누구한테 몰아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킹크랩을 사용해서, 그런 그쵸. 작업을 했는데. 네이버 아이디. 예, 네이버 아이디. 그 당시에는, 제3자로부터, 그러니까 제3자가 아이디 명의자로부터, 합의하에 받은 거다. 그래가지고 그게 유무죄의 쟁점이 있었어요. 아, 합의를 했으니까 내가 줄게. 내가 줄게. 네가 써도 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킹크랩 사건, 드루킹 사건이 있고 나서 모든 홈페이지가 아이디 관리가 강화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이용약관도 강화되고. 그래서 네이버만 하더라도 휴대폰 한 대 그 아이디를 3개밖에 개설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홈페이지도 이용약관을 보면 아이디 명의자가 제3자에게 허락하에 사용하게 하는 것도 금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각자 명의자들이 한날 한시에 모여가지고 자기 핸드폰으로 글을 올렸다. 그럼 아무 문제 안 돼요, 법적으로. 그렇죠. 1분 단위로 장인, 장모, 처. 네. 그렇게 동일 명의자들 그분들 그렇게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아이디를 그 명의자 중에 한 명한테 이거 네가 동시에 올리게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제3자 명의자가 아닌 제3자한테 이거 네가 올려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허락하에서 해도 그게 옛날에 드루킹 사건, 킹크랩 사건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네. 변호사님, 저희가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거를 익명 게시판에 그 내용이 뭐가 문제냐 자꾸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아니라 아이디를 제3자에게 쓰게 했냐, 그 아이디로 썼느냐, 아니면 그 아이디가 도용됐느냐 이걸 자꾸 지적하는데 다른 답변을 하고 지금 내용이 아니라 양태의 문제인데. 양태 문제죠. 네,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네요. 저는 제가 볼 때는 동문서답이라는. 저희가 오늘 좌우 합작 방송 하고 있거든요. 여기 사장 남천동이라고 들어보시면 모르지만 친 이재명, 친 민주당. 네, 진행자 아주 유명한 분 헬마우스 나오셨어요. 인사 한번 하십시오. 아이고 반갑습니다. 원영수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예. 예, 변호사님,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저는 그 비슷한 관심인 게 뭐냐면 이게 결국 정치적으로 작동이 되려면 예. 그 게시판의 게시자하고 실제 당원 명부를 이제 맞춰보는 데까지 이제 가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예. 지금 친한계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거는 범죄 혐의가 없기 때문에 이 예. 정도 게시물을 가지고 뭐 우리가 영장에 협조할 수는 없다 이런 취지의 얘기들을 이제 친한계 쪽에서 계속 흘리더라고요. 그거는 전혀 사실이 아닌 게, 우선은 그 정당법 24조를 가지고, 뭐, 그거를 명의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예. 정당법 24조는 제3자가 강제로 열람하게 하는 거지, 정당이 스스로 판단하에서 열람하고 확인해 주는 거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그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의 주체는 범죄 수사를 통해 가지고 당원 정보를 확인한 그 공직자가 비밀 누설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각급 선관위 직원이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당원 신상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면 안 되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당이 스스로의 판단하에서 당원 신상 명세를 확인해 주는 걸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죠. 자, 개인정보보호법이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A라는 그 홍길동이라는 당원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동명이인이 있어. 그래서 이 홍길동이라는 당원은 그 진은정이라는 그 홍길동이 아닙니다라고 확인을 해주는 거는 그거는 이 홍길동의 신상을 아무것도 확인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 진은정이 그 진은정이냐, 이 진영구가 그 진영구냐, 그 진영구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죠. 아니라고 한다면 그 진영구, 그 진은정 아니라고 하는 거를 확인해 주는 거는 어떤 개인 정보도 유출한 게 아니에요. 신선 정보가 따로 노출되는 게 아니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전혀 뭐 이게 웹 위법이라고 하는 게 뭐가 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제가 정말 그 가족이 쓴 게 아니라고 한다면, 가족 명의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아이디가 전혀 실정법을 위반할 게 없습니다. 확인해 주는 데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네요. 변호사님, 나중에 또 어쨌든 이게 지금 묻히는 분위기로 좀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네, 그럼 또 우리 사장 남천동이 있고, 또 레거시 미디어에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끝까지 진실을 밝히러 쫓아가겠습니다. 항상 불러주시고,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스튜디오 한번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이제 법리적인 부분들은 거의 이제 클리어가 된 것 같아요. 엊그제 이제 SBS도 선관위 직접 확인하는 내용이고, 그 사람이 진영구냐 아니냐, 검사장 출신 진영구냐 아니냐, 혹은 뭐 한동훈 대표의 아내 진은정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걸 확인해 주는 거는 아무 문제가 아닌데, 그렇죠. 지금 친한계 공식 입장은 그걸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거고, 그래서 뭐 저도 좀 취재를 해보면 출입 기자들 대부분은 사실상 친한계 쪽에서도 가족 명의로 올라온 글이 맞다라는 데는 거의 이론의 여지가 없는. 없다. 지금 뭐 거의 부정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약간 전선이 후퇴한다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가족인지 여부도 확인해 줄 수 없다 혹은 아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팔동은 말한 다음에. 팔동까지 그때는 아니다였거든. 그죠. 근데 이제 후퇴해가지고 가족이면 뭐가 문제냐. 뭐 이렇게 지금 이게 전선이 후퇴했어. 맞아요. 근데 이제 이때도 전선이 어디다 쳐져 있는 거냐면 글의 내용상으로는 할 수 있는 비판이다. 대통령이나 영부인한테 그 정도 얘기도 못하냐. 이거 익명 게시판인데 일단 1차 후퇴가 이루어졌단 말이야.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만약에 범죄성이 있을 경우. 근데 지금 변호사님도 그렇고 이제 장혜찬 평론가도 그렇고 그 범죄성이라는 거는 글의 내용이 아니고 그죠. 글을 어떻게 작성했느냐. 양태의 문제. 양태의 문제. 그러니까 이거를 각자 개인들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한 명이 그걸 맡아서 관리하면서 글을 작성을 했는데 그게 누구냐의 문제예요, 결국. 그죠. 이렇게 되면. 저기 잠깐 보시죠. 제가 한번 보시면 그 시간 나와 있는 거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죠. 제가 한번 저 보시죠. 네. 저 나오잖아요. 이제 한지윤 이제 이게 한동훈 대표의 딸이에요. 이름이. 네. 물론 동명이인지 몰라요. 네. 근데 이제 보시면 근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어야 되는데. 네, MIT 갔으니까.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제가 또 이거 그때 취재해가지고 그
저희 방송했던 거 보셨겠지만 아, 맞습니다. 이게 평일하고 토요일에 시간대가 달라 또. 양상이 다르죠. 예, 양상이 예. 다른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하는 말은 제가 한번 구성을 해볼게요. 저 보시죠. 밤 11시 40분 뭐 이럴 때죠. 11월 4일은 평일이에요. 아, 평일에 변호사들 늦게 퇴근합니다 원래. 네. 특히 김현장 변호사만 더 늦게 퇴근하죠. 그죠. 예. 출근이 느릴 뿐이지. 예. 물론 진땡땡 네, 이분이 네. 누군지 몰라요. 네, 네, 네. 모르지만 가정을 해보자면 20, 30쯤에 이제 집에 도착해요. 네, 네, 씻고 네. 시작하지. 오늘은 무슨 글을 올려볼까. 아니, 뭐 직업적 댓글 작성자는 아니잖아요. 네. A4를 꺼내. 어. 그래서 자 PC 켜고 들어가면 어. 이게 좀 빨리 자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걸 띄엄띄엄한 건 1분마다 또 타자 속도가 굉장히 빠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영구와 한지윤은 그 초단위로 올라갔어요. 초단위로 저거는. 보시죠. 11월 4일에 23시 40분이야. 분도 안 바뀝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정리해 주셨잖아요. 이게 네. 장희찬 평론가가 하는 걸 보고 초단위로 올라가는 걸 보고 네. 아 개인이 아닐 수도 있겠는데? 아, 라고 생각을 한 게 이거는 기계일 수도 있다. 여러 대가 있어야 된다. 아. 적어도 휴대폰이 여러 대거나 PC가 여러 대거나 그쵸. 아니면 팀이어서 그 팀에서 관리하는 거거나 그러니까 이러면 초단위가 가능한데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장희찬 평론가식으로 예를 들어서 진은정이라는 개인이 저걸 혼자 다 했다. 그러면 이제 씻고 나와가지고 글 작성을 대충 A4에다가 한 다음에 긁어서 붙여넣기를 하고 로그아웃하고 또 긁어서 뭐 로그인한 다음에 또 긁어서 이걸 여러 번 해야 되잖아요. 그쵸. 초단위로 하는 거 굉장히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힘들어요. 이럴 경우가 있을까? 그러면 그게 아니고 한 대여섯 명 정도 되는 팀이 있고 거기서 작성 글을 하나 이제 누가 팀장이 던져주면 다 가져가가지고 그냥 타자작 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 수 있는 물론 뭐 타자가 빠르신 분은 뭐 한 3, 40초면 가능하긴 그쵸. 한데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음모론자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런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한동훈 대표한테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그쵸. 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음모로 시작했는데 저는 사실은 처음부터 팩트일 줄 알았어요. 딱 감이 왔지. 왜냐하면 딴 게 아니라 주진우 위원장 제 전화 안 받습니다. 아, 예. 그리고 고발하겠다 했는데 거의 한 달이 지나고 있어요 이제. 아 그렇죠. 네. 아니 고발을 하겠다고. 아직도 고발 안 하고 있죠. 그리고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딱 어제 이제 멘트를 보니까 허위사실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냐 고발을 안 하고 있니까 허위사실이 뭔지를 그러니까 허위와 사실의 그거를 분간하는 구별하는 시간이 필요하대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검사냐고. 네, 처음에 그 사태 나온 다음에 문자 보낼 때 처음에 문자를 이 사태 이후에 8시간 만에 보냈어요. 그렇죠. 출입기자들한테. 네. 허위사실 유포다. 이거는 허위사실이다. 그래서 법적 조치 예정이다. 한나절 만에 판단을 끝냈네. 그럼 봐봐요. 그럼 8시간 만에 네. 그 허위사실을 8시간 안에 네. 그때 직감을 하고 바로 문자를 보낸 거야. 그렇죠. 근데 왜 지금 20일 동안 허위사실을 다시 구분하고 분류를 있냐고. 못 하냐고요. 네. 그게 그런 신중함을 뉴스타파에다가 했어야지. 그죠. 뉴스타파에는 허위사실 적시도 못하면서. 아니 제가 말하면 뭐냐면 빨리 판단할 건 빨리 안 하고 늦게 판단할 건 빨리 판단하고 있어. 그러니까 오히려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늦게 판단해야죠. 아 그렇죠. 좀 더 신중하게. 네. 그 문자를 왜 보냅니까? 8시간 네. 만에. 좀 더 허위사실 아닌지 좀 봐야겠다. 네. 그리고 빨리 판단할 거는 우리 가족 아니야. 그렇지. 이건 왜 이렇게 늦게 대응하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늦어야 될 거는 빨리 대응하고 빨라야 될 건 늦게 대응하고 있다는 우리 거예요. 가족 아냐는 카카오톡 메시지 한 번만 왔다 갔다 하면 끝나는 건데. 그렇죠. 자기가 보냈어? 아니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약간 형용 모순 이런 지금 모순점 자체가 스스로 지금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저는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친윤계가 이제 공격하는 양상을 조금 바꿔야 되는 게 그나마 이제 장희찬 평론가 같은 경우는 인터넷 커뮤니티 이해도가 높은 편이라서 그렇죠. 바로바로 전환을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한동훈 가지고 남들이 막 떠들고 있을 때 그 방향이 아니다. 그죠. 이거 여론조작이다 이제 방향 그죠, 바꿨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저는 처음부터 어디에 꽂힌 거냐면 휴대폰 인증이에요. 처음 인정하고 들어. 저는 딴 거보다도 이게 가장 결정적인 문제라고 보는 건데 이게 그냥 아이디하고 비번을 알면 들어갈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아니죠. 혹은 뭐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알면 들어갈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네이버처럼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거는 패스 인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맞아요. 문자 인증이나 패스 인증을 해야 맞아요. 돼. 그러면 그 아이디의 주인공, 그러니까 진형구, 진은정, 허수옥 이런 사람들이 본인 휴대폰으로 본인이 인증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게 가장 결정적이에요. 다른 거 다 치우고서라도 만약에 누군가가 작성을 했는데 본인 인증을 해줬다. 공범이지 않습니까? 그죠.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도록 자기 개인정보를 넘겨줬다. 공범이에요. 그게 한동훈 대표가 넘겨줬든 혹은 가족들의 정보를 누군가 취합한 것이든 결국 마찬가지인 거기 때문에 결국 한 가족들이 연결되는 건데 초점을 그러니까 이건 단어의 문제인데 여론 조작 이런 거는 정치적으로 섹시한 얘기지만 형사법적으로 끌고 갈 것 같으면
본인 인증 문제를 물고 들어줘야 돼. 누가 본인 인증 해줬냐 이거야. 맞아요. 본인 인증 어떻게 해줬냐. 휴대폰을 여러 대 만들었냐. 아니면 할아버지한테 문자 보내가지고 이거 찍어달라고 했냐. 이런 걸 따져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좀 크리티컬할 수 있겠다.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평론가의 말씀대로 본인 만약에 그렇다 칩시다. 그 본인들이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그림을 만든 거야. 한지붕 세 가족으로 옛날 드라마 있었죠. 아, 그렇죠, 그렇죠. 자, 11시 반에 모입니다. 자, 여기 시아버지. 자, 진은정 변호사 입장에서 시아버지 이제 그거 진짜 안 되는 게 사돈이 오잖아요. 사돈이. 그러니까 같은 집에 사돈이 어떻게 와요? 한지붕 세 가족처럼 살 수도 있죠. 그래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바바박 해서 올려야 돼요. 아, 그렇지. 인증 그 전에 돼 있고 한 11시 17분부터 시작해서 밤 11시에 13시간 시차에 살고 있는 딸내미도 들어와야 됩니다. 네. 가능합니까 그게? 네. 그렇게 해서 다 같이 그런 약간 만평처럼 이상한 그림을 네. 만들어야 돼요. 다다다다 야 아가 너 올렸니? 그럼 며느리 어머님 저 올렸습니다. 자 딸 너 네 차례야. 이런 식으로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코미디 같은 안 돼, 상황을 안 돼. 만들어야 돼서 아까 다시 말했지만 핵심으로 돌아가면 우리 이거예요. 지금도 말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한 말 이 말 지금이 왕조 시대냐? 아니 익명 게시판에서 대통령 욕도 못하냐?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조직적으로 했냐? 그렇죠. 익명 게시판에서 밤 11시에 대통령 욕 할 수 있죠. 근데 1분 단위로 가족 온 가족이 했다면 그건 불가능한 거지. 네, 이거는 아니다. 그걸 만약에 1분 단위로 온 대가족이 모여서 욕하는 것도 잘못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저는 대답할게요. 되죠. 되죠. 당연히 되죠. 당연히 되죠. 네, 1분 단위로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모여서 1분 단위 글 올린다. 자기 실제 본인이. 되죠. 됩니다. 근데 과연 그걸 여러 날에 걸쳐서 했는데 그렇지. 이게 지금 설득력이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매번 그렇게 할 수 있냐?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는 거는 이제 한 아니, 명이 하지 이집 않냐. 식구들은 무슨 러닝 크루처럼 댓글 크루냐? 뭐 모르는 거잖아. 그죠. 네. 밤마다 댓글 크루 모여서 이거 이상한 거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야 돼요. 동문서답 하지 말고. 그렇죠. 네. 네.